너무 이민희의 목소리가 방 안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을게 뜨며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민희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혁이 당황해서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식모 아주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어이라는 우리 집 식모 하다가 지금은 명관 추방장으로 승진했는데 오래 봐온 사람이라 정말 반갑네요. 이민희의 말투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지만 속내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성훈과 윤경숙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거 보니 식모 딸이니까 음식은 잘 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음식은 예비 동서가 다 책임져야겠네. 이민희는 손뼉을 치며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드라마가 바로 찾아갑니다. 김수현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서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현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도 여전히 학생 신분이라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검사가 되겠다는 꽃만은 확고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자 수연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조민철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시간대 민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지금까지 3년째 연애를 이어온 그였습니다. 수연보다 2살 많은 30살 중견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든든한 남자친구였죠. 왜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말이 있어.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철의 진지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만난 민철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결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철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 때 수연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등 진심이야. 수연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검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곁에서 응원해준 민철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 깊은 모습에 수연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미정은 한정식 진 명관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터라 피곤해 보였지만 딸의 소식을 듣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연이가 드디어 엄마 민철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수연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0살의 미정을 낳고 25년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엄마는 수연이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할까? 민철 오빠 가족들과 조만간 만나기로 했어요. 미정은 괜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은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민철의 가족들이 과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워낙 착하고 예쁘니까 상대방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야. 수연은 엄마의 걱정을 알면서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민철은 분명 좋은 사람이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철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가족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 특히 형이랑 형수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 형수도 같이 오셔. 형수가 상견례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나서시더라. 좋은 식당도 예약해 주시고 수연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통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끼만 만나는 게 일반적인데 형과 형수까지 참석한 단이요. 하지만 민철의 가족이
자신들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랑 함께 갈게. 우리 부모님도 수연이 만나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셔.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자 민정은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있던 단정한 옷차림으로는 부족할 것 같 백화점에서 단정한 한복을 장만했습니다. 수연 역시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워 전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수연이만큼 좋은 면을 이 어디서 찾겠어.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당일 수연과 민정은 민철이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격식을 차린 분위기가 느껴졌죠. 민정은 새로 장만한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수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 수연, 엄마는 딸 자랑하러 가는 거니까 둘이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민철의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의 아버지 조성훈과 윤경숙 부부 그리고 민철의 형 조민혁이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과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조성훈이 일어나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경숙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 민철의 형수인 이민희가 늦게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미정을 보자마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 이민희의 목소리가 방 안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이야? 민희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혁이 당황해서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모 아주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는 순간 루 많이 정적에 휩싸였으니 미정의 얼굴이 굳어지고 수연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식모하다가 지금은 명관 주방장으로 승진했는데 오래 봐온 사람이라 정말 반갑네요. 이민희의 말투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지만 속내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성훈과 윤경숙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고 보니 식모딸이니까 음식은 잘 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음식은 예비 동서가 다 책임져야겠네. 이민희는 손뼉을 치며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고 수연은 상황을 이해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모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형수를 말렸지만 이민희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 몰랐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요. 처음엔 집에 식모로 들어오셨는데 음식 솜씨가 좋아서 우리 식당 주방으로 옮겼죠. 미정은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따라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명관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메인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희는 더욱 비우셨죠. 주방장이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 집 직원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장이니까 예비 사돈 어른이 우리 직원이네요. 민희야, 그만해. 민혁이 크게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민희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 식모딸이 대학원까지 가다니 뭘 공부하세요? 요리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집이란 건 몰랐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조성훈이 급히 일어나며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큰 며느리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민희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건데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은 말도 안 되죠. 나보고 우리 집 식모딸이랑 동서하라는 거예요. 윤경숙이 당황해서 이민희를 말렸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식무면 어때서요? 정직하게 일해서 딸 뒷바라지 않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나요. 저는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이민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애초에 격이 안 맞았어요. 우리 도련님이 뭐가 아쉬워서 식모딸이랑 그만해요. 제발. 민철이 영수에게 소리쳤지만 미정과 수연은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수연아.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엄마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루마는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민희진 혼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식당 밖으로 나온 미정과 수연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삶을 스쳤지만 마음속 분노는 더욱 뜨거웠죠. 수연은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괜찮다. 수연아, 엄마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딸을 위해 모든 걸 참아왔는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 황급히 뛰어와 수연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기다려. 제발 나요. 수연이 팔을 뿌리치자 민철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형수를 말렸어야 했는데 말렸어야 했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죠.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정직하게 일한 게 죄예요. 민철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거든요. 수연아, 형수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수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좋은 의도로 우리를 식모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우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미정이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그만하자. 이제 갈 시간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수에게 단단히 말하겠습니다. 민철이 미정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미정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더욱 치열한 말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나간 사이 조성훈이 이민희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민희야, 내가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손님한테 르렁말을 할 수 있어? 손님이요? 우리 집 직원인데 무슨 손님이에요? 이민희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아버님,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한 주방 아줌마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 행세하려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철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저런 집안과 혼이라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요? 민혁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민희야, 이제 그만해. 내가 너무 심했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도련님이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민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대학원생이라고 하는데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식모였다가
주방 아줌마고 우리랑 격이 맞아요? 조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니야,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럼 아버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 이 엄마가 식모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거예요? 순간 조성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민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 보세요. 아버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민철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자리에 안 떠나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형수, 너무했어요. 뭐가 너무해요? 나는 사실로 말한 것뿐이에요. 이민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민철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 너 같은 조건이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굳이 저런 집안 여자와 결혼할 필요 없잖아. 민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수는 수연이를 모르잖아요. 수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착하고 똑똑하면 뭐해. 집안 배경이 저 모양인데 이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철아, 현실을 봐.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야. 서로 맞는 조건끼리 하는 거라고. 윤경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대학원생이라고 했지.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럼 아직 직장도 변변하게 없는 거잖아. 윤경숙이 물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민희가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 그럼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건 미래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민희야, 이제 정말 그만해.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저런 집안과 인척매주면 우리 체면만 깎이는 거예요.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 이제 정말 그만해요. 수연이와 어머님을 그렇게 모욕하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모욕?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민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실이 모욕이라면 그게 문제 아니야. 자기들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 말을 끝으로 민철은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졌죠. 거리에서 수연과 미정을 찾던 민철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상견례 사건이 있으인 지 사흘째 미정은 명관 주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칼질하는 손놀림도 평소보다 거칠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세 분이 요즘 좀 이상해요. 다른 직원이 명관 사장에게 귀속 말했습니다.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죠. 점심 장사가 끝나고 미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을 읽어 있어서요. 앉으세요, 셰프님. 무슨 일이에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께 올해 신세 많이 졌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장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셰프님이 없으면 우리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혹시 우리 미니 때문인가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사위한테서 들었어요.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럼 아시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으니. 25년 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딸이 저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셰프님. 미니가 너무 나갔어요. 식모딸이라고 했어요. 내 딸 앞에서 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식모 출신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딸까지 모욕당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사장이 일어나서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셰프님, 진정하세요. 제가 미니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미정이 사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얼굴 마주치며 일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제 딸이 그런 소리 들게 하는 인생은 그만 살고 싶어요.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민희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거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어머, 무슨 진지한 대화 중이었어요? 사장이 당황해서 딸을 말렸습니다. 미니야, 지금은 아빠 혹시 미정 아줌마가 그만둔다고 했어요? 이민희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그만둡니다. 미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어머, 왜요?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이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우는 것 같았죠.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미니아 사장이 딸을 제지했지만 이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련님이 저런 집안과 결혼하는 거 아빠도 반대하시잖아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몰랐어요. 아빠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결혼 반대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당황해서 딸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니야, 그건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아빠도 체면상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미정이 사장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게 답이네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그냥 식모였군요. 셰프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 딸이 모욕당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뒤에서는 동조하며 결혼 반대하시고 이민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신분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씻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식모 출신이에요. 하지만 제 딸은 달라요. 수연이는 미래가 있어요. 이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래요. 꿈은 크신의 미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세요.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미정은 앞치마를 벗어서 사장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로 그만둡니다. 셰프님, 잠깐만요. 사장이 급히 일어났지만 미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미정 아줌마, 그만두시면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이민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식당을 차릴 거예요. 식당을 차린다고요? 무슨 돈으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미정이 문을 향해 걸어가자 사장이 다 급히 뒤따랐습니다. 셰프님, 다시 생각해봐요. 25년이나 함께 했는데 사장님도 결국 딸 편이시잖아요. 얼굴 마주보기 정말 힘드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정이 문을 박차고 나가자 주방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민희만 혼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아빠, 잘 됐네요.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없고. 미니야, 내가 너무 심했어. 뭐가 심해요? 나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수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두셨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미정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관에서는 미정이 빠진 자리를 메우지 못해 음식 맛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죠. 사장님, 오늘 음식이 왜 이래요? 여기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사장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미정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관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작은 상가 건물의 빈 점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여기로 하겠어요. 정말요?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미정은 계약서에 설명했습니다.
25년간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서 얻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설렜. 집에 돌아온 미정을 본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돈은 충분해요? 걱정 마라, 수연아. 엄마가 25년 동안 요리만 했겠니?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 혼자가 아니야. 우리 수연이가 있잖아.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철이었죠. 벌써 며칠 전 전화였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민철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그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법전을 펼쳤죠. 변호사 시험과 검사 시험 준비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저도 해야죠. 수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은 그녀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거든요. 한편 민철은 매일 수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죠.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수연이 지나가자 민철이 뒤쫓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형수 편이 아니야. 너를 진심으로 좋아해. 그럼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 엄마가 모욕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나도 당황해서 당황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는데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철 오빠, 그날 오빠의 선택이 답이에요. 가족과 저 사이에서 오빠는 가족을 택했어요. 그게 아니야, 수연아.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수연이 돌아서자 민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 후 수연은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 결과를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왁왁 쏟아졌죠. 엄마 해냈어요. 정말 우리 수연이가 미정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새로 연작은 식당, 수미 식당에서 두 사람은 얼싸고 울었죠. 이제 검사 시험만 남았어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정말 보여드릴 거예요. 수연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철의 가족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그 여자 생각은 이제 그만해. 윤경숙이 아들을 달랐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 밖에 없어요. 그런 집안 여자는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때 이민희가 끼어들었어. 도련님, 그런데 그 여자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던데요? 뭐라고? 조성훈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 아직 모르셨어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 났더라고요. 식당 주방다리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이민희는 빛꽃을 누섰습니다. 그래도 결국 식모딸은 식모딸이잖아요. 민철이 화를 냈습니다. 형수, 그만해요. 왜? 사실인데 변호사라고 해봤자 큰 로펌엔 취업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철아, 큰일 났어. 민혁이 급히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형? 그 여자 김수연 씨가 검사 시험도 합격했대.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검사라고? 진짜 등 확실해.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윤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검사를 거절한 거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민혁, 너 회사 일 깨끗하게 처리했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검사라고 하니까 괜히 불안해져서 이민희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민혁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의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세무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요. 민혁과 이민희는 당황했습니다. 내부 제보가 있었어. 공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요.
그 순간 이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해외 여행비를 회사 돈으로 쓴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일단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세요. 조사관들이 회사 서류들을 압수해 가자 민혁이 이민희를 다 끄쳤습니다. 민혁이야, 너 정말 깨끗하게 했어. 그럴 일 없어. 분명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빨들이려는 거야. 함정 증거가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 아니야.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수연은 검찰청으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민혁이 딸의 정장 기술 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꾹꾹함이 제게 힘이 됐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겼구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거든요. 검찰청 신참 검사 김수연은 첫 출근 후 얼마간은 간단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검사들은 신입에게 큰 사건을 맡기지 않았죠. 하지만 수연은 모든 사건을 꼼꼼히 처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연 검사, 새로운 사건이 배당됐어요. 선배 검사가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공금 유용 혐의입니다. 회사 대표와 그 부인이 피의자고요. 수연이 파일을 받아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피의자 이름 난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박혔거든요. 조민혁, 이민희, 이 사건 제가 제대로 수사해도 되죠. 왜? 뭔가 문제라도.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운명이 정말 묘해요. 무슨 일이야? 수연아, 제가 담당하게 된 사건의 피의자가 이민희와 조민혁이에요.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네, 공금 유용 혐의래요. 그럼 너는 객관적으로 수사하겠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틀 후 검찰청 조사실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민혁과 이민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는데 이인희는 수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피의자는 조용히 하십시오.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당신 김수연이지. 식모딸 변호사가 급히 이민희를 제지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지장을 주는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지장을 준다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 식모졌던 여자 딸이에요. 수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이민희 씨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 당신 지금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조민혁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민희야, 그만해. 상황만 더 나빠져. 하지만 이민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검사가 담당하다니. 수연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회피 신청을 하시든지요. 하지만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이민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민희 씨, 이 영수증들 기억나시나요? 영수증들을 본 이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받은 것들이었거든요. 이건 총 1억 원 어치의 명품 구매네요. 모두 회사 카드로 결제되었고요. 그건 회사 업무용이었어요. 업무용으로 LMS 가방이 필요했나요? 수연의 질문에 이민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수연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럽 여행 경비 3천만 원 모두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부부 골프 여행이었죠. 조민혁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해외 바이어 미팅도 있었고 미팅 기록이 없는데요. 오히려 골프장과 관광지 방문 기록만 가득하네요. 수연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조민혁이 어머니 생신 잔치비 500만 원, 이민희 시조카 결혼식 축의금 300만 원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했네요. 이민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걸로 범죄자 만들려고 해. 겨우 이런 돈으로 겨우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몇 년을 안 쓰고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뭐라고? 당신 지금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사실을 말한 것뿐이. 수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각자 계약서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렸죠. 조민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이 업체들에 연락해 볼까요? 수연이 전화번호를 누르려 하자 조민혁이 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진짜 업체라면 연락이 될 텐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민혁과 이민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죠. 종 횡령 금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수연의 말에 이민희가 주저앉았습니다. 3억 8천만 원이라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허위 계약서까지 모든 게 확보됐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혹시 합의 가능성은? 합의요? 누구하고요? 수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시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민희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다 복수야. 우리가 너희를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지. 복수라고요?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니까요. 범죄자라고 감히 우리를 네 범죄자입니다.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범죄자죠. 수연의 단호한 말에 이민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삼령을 너 같은 식모딸이 우리를 범죄자라고 해. 식모딸이라고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식모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검사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검사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민희는 악몽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조사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연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을 때 이민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상급기관에 이의 제기하세요. 수연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조민혁과 이민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사흘째 조성훈과 윤경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큰 며느리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거든요. 더 큰 충격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바로 김수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윤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희를 말렸어야 했어. 지금 와서 후회받자. 조성훈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민희 부모님한테 연락해봤어? 조성훈이 물었습니다. 셰프가 그만두고 음식 맛이 변해서 손님이 많이 줄어서 적자가 누적되고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래요. 딸 뒤 봐줄 형편도 안 된다고 저희한테 부탁한대요. 그럼 민철이한테 부탁해보자. 민철이가 뭘 어쩌겠어요. 수연이가 민철이 말을 들을까요? 그때 민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파리해진 채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민철아, 너라도 수연이한테 부탁해봐. 이러면 안 된다고.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럼 직접 찾아가. 윤경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는 이제 검사예요.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민혁이와 민희가 감옥에 간다고. 그 순간 조성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어. 수연이 어머니한테 이튿날 저녁 조성훈과 민철은
수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정겨운 식당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미정은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조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이 돌아보자 순간 정적이 흘렀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요? 할 말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조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직원에게 주방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앉자 조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세요? 미정이 비우셨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집 큰 며느리가 저를 모욕할 때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조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희가 너무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고요? 미정이 팔짱을 껴십니다. 뭐가 다른데요? 수연이가 검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쌍한 처지가 됐잖아요.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쌍한 처지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성훈이 당황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하지만 민혁이와 민희가 감옥에 가면 그건 자업자들기예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민철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형과 형수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누가 가족이에요? 미정이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족들 사람 취급했나요? 식모딸이라고 부르면서 그건 그날 민철 군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봤으면서 민철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성훈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수연 어머님 제발 수연이한테 말해주세요. 그냥 선처해 달라고. 선처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훔쳐놓고 선처를 바라세요. 그래도 초범이고 초범이면 뭐해요. 범죄는 범죄이고 그 집 면은 입은 일말의 유침도 없는 것 같던데요. 그때 수연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온 것이었죠. 조성훈과 민철을 보자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수연아 민철이 일어나를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제재했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시간 없거든요. 조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그때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일어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수연아 제발 그날 기억나세요? 그 집 면은 입이 저를 식모딸이라고 부를 때 아저씨도 웃고 계셨잖아요. 조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당황해서 웃었다고요. 남이 모욕당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수연의 말에 조성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결혼할 사이였는데 3년을 사귀었잖아. 3년을 사귀었는데 그날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연이 민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당신의 선택이 답이었어요. 저와 가족 사이에서 당신은 가족을 택했고 저희는 버렸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지금 와서 형과 형수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족 편이잖아요.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군요. 수연의 논리에 민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성훈이 다시 호소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우리보다 잘났잖아. 너는 검사고 내 엄마는 식당 사장이고 민희네 친정식당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수연이 비우셨어. 저희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친해지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조성훈과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장사 시간이에요. 수연 어머니, 저희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의 사과는 없어요. 미정의 말이 끝나자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엄마를 조롱하고도 웃던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 그 집 가족들의 표정까지 다 기억나거든요. 조성훈과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수연의 마지막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조성훈과 윤경숙 그리고 민철이 앉아 있었고 피고 인석에는 조민혁과 이민희가 수척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석에는 김수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일어나 기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공금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민희가 변호사에게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수연은 차근차근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명품 구매네요. 해외여행 경비, 허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죠. 피고인 이민희는 LMS 가방 구매에 1,500만 원, 샤넬 액세서리에 1,800만 원, 로이비통 신발에 7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증거 목록에서 보셨듯이 수없이 많은 개인 사치품을 회사 돈으로 결제했고 그 금액이 무려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사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을 했으며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어서 내부 고발이 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윤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조민현은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와 각자 계약서를 만들어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조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희는 달랐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 변호사가 급히 말렸지만 이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불공정해요. 저 검사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지만 이민희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판사님, 저 검사 김수연은 우리 집 식모딸이에요.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저희를 기소한 거라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피고인의 개인적 발언은 재판과 무관합니다. 수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 피고인들의 범행은 물증으로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이민희가 소리쳤습니다. 물증이 뭐가 중요해요?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영수증들도 가짜인가요? 수연이 증거를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사인한 카드 전표들입니다. 이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계약서도 피고인 조민혁의 필체로 작성된 게 필적 감정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민혁이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구형하십시오.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도 많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민희는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개인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민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인 공격이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하는 게 개인 공격이지.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들의 피담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평범한 직장인이 10년 이상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방청석에 민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을 것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조민혁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이민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윤경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조민혁과 이민희는 1년과 6개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긴 형량은 묘했지만 전과자가 되어 교도소에 가야 되는 것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네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민철이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이 차갑게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야? 상견례 그날부터 끝이었어요. 수연이 돌아서려 하자 민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진짜 널 사랑했어. 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날 가만히 있었던 게 사랑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철 오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수연이 완전히 돌아서 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빠의 행동이 답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엄마의 식당, 수미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엄마 저었어요. 수연아 고생했어. 미정이 앞치마를 벗고 딸을 맞이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 1년하고 6개월이요. 그래도 벌은 받는구나. 두 사람은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았죠? 수연이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 그때 그 모욕도, 그 상처도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맞아. 엄마가 보여준 꾹꾹함이 내게 힘이 됐어. 수연이 고개를 들어 식당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수미 식당이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앞으로도 약자의 편에 서는 검사가 될게요. 우리 수연이가 자랑스러워.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과거의 멸시와 모욕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식모의 딸이라고 조롱받았던 수연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었고, 미정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반면 이민희와 민혁은 전과자가 되어 교도소에서 뉘우치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민철의 가족은 이제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민희의 사치를 채워주던 친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일어선 그 자체였으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